주말 동안에 이 사건 떠들썩했습니다. 수원 남문파 조직폭력단체 이 소속 조폭이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조폭은 폭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타이거파가 때렸는데 수원파가 죽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일단 수원 남문파 소속 조폭이 있습니다. 30대 남성 황모 씨가요. 지난 1월에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사건을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난해 9월에요. 조폭들 비판하는 콘텐츠를 주로 올리던 그 조폭 응징 콘텐츠라고 하죠. 이런 콘텐츠 올리던 유튜버가 조폭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를 폭행한 게 안양 타이거파 소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요, 폭행 사주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게 지난 1월에 숨진 황 씨로 지목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황 씨는요, 수원 남문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니까 소속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원 남문파인 황 씨가 타이거파 소속의 다른 김 씨에게 유튜버 폭행을 지시했고, 그래서 김 씨가 자기 아래에 있는 20대 조폭 3명에게 다시 이 사주를 하달해서 그 사건이 발생했다는 수사 결과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황모 씨는 수원 남문파 소속입니다. 그런데 남문파가 아닌 안양 타이거파한테 야, 쟤 좀 손 좀 봐.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네. 통상은 한 조직폭력배 윗선에서 밑에 선에 손을 봐라. 이게 이제 우리가 당연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일단 피해 유튜버 주장에 따르면 이 수원 남문파와 안양 타이거파와 관련된 저격 방송을 본인이 해왔다는 거예요. 불법 코인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일단 그게 한 영상 4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코인이라는 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조폭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이 뭔가 본인들이 하려는 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입을 막으려고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사망한 황 씨, 그러니까 수원 남문파 황 씨는 조력자일 뿐이고 그 타이거파 김 씨가 폭행을 사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 안양 타이거파의 김 씨 같은 경우 지금 이 유튜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이 황 씨에게 정보 제공을 좀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폭행을 하게 되면 조직 상층부에서 밑에 행동대원들한테 가서 폭행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애들 풀어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게 전형적인 MZ 조폭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파에 무슨 완전히 종속돼 있다기보다 서로 친해지면서 이 조직과 상관없이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입니다. 이 유튜버가 그 조폭 저격 방송을 했다는 유튜버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좀 털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저희 스튜디오 1층에 있는 상가에 가서 먹고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괴한들 어린 청년들이 한 3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다짜고짜 아니 네가 뭔데 안양을 건드려라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주먹, 발 그리고 너클이라는 게 있어요. 쇠뭉치로 된 거예요. 그걸로 얼굴, 코뼈가 주저앉았었고요. 그리고 안아골절이 왔고 갈비뼈 3개가 부러졌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한 4병 정도 내리 찍어서 다 깨졌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교수님 보통 상황이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도 한 번도 경고를 했다거나 이런 낌새를 쓸 만한 일이 없었대요. 그냥 지인들하고 식당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이제 이 조폭들이 들어와서 이 폭행이 시작됐고 지금 직접 얘기할 것처럼 굉장히 그 폭행이 심각했습니다. 일단 손가락에 너클을 켰는데 그 너클을 켜고 폭행을 한다는 건 사실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 이제 심각한 폭행인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소주병으로도 머리를 마구마구 때리고요. 주변 사람들 지인이나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고 발까지 붙잡으면서 말렸지만 폭행이 계속되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젊은 조폭들이 이제 막 그 조직에 입회한 그런 신규 조직원들이었는데 1인당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고 저지른 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봤더니 안양 타이거파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조직원들이 저 짓을 했다고 하는데 네.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 미성년자들 시키고 얼마 안 된 애들 시키고 비슷하네요. 예전에 칼바지 이렇게 나쁘게 좀 표현한 적도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3명이 신인일 수도 있고요.
이 세 사람이 이 피해 유튜버한테 이 폭력을 행사한 다음에 검거가 되긴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좀 역할을 좀 합니다. 택시를 타면서 가는데 죽였어야 했는데 아깝다. 허허.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서 피도 좀 묻어 있고 옷에. 아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택시 기사가 이거 이상하다,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고요.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경찰이 이 경남 거창입니다. 거창에서 이 사람들을 검거하게 됩니다. 자, 검거됐습니다. 영장 심사 당시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신당장 폭행 사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경비 전달하신 거 맞나요? 경비 전달 안 했어요. 더 윗선 지시가 있었나요? 윗선 지시 없었어요. 혼자서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뭐 이렇게 당당해요. 그러니까요. 뭐 피해자도 아니고 무슨 가해자인 사람이 그냥 얼굴 빳빳이 들고 안 했어요. 윗선 지시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도 좀 화도 많이 나는데 저게 지난 1월 12일입니다.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본인은 지시하고 한 적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만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됐던 이 남문파의 황모 씨 같은 경우도 영장 이제 청구가 돼서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프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황모 씨 같은 경우 그 전에 전과도 있었고 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이미 한 차례 구속 심사에 불출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100% 구속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구속 심사를 앞두고 가족들한테 이번에 교도소 들어가면 나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마도 구속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검찰은 유튜버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조직원 3명, 또 폭행을 지시한 김 씨는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황 씨 이걸 사주한 사람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 박 변호사님, 예. 박 변호사님도 이 조폭 사건들 많이 보셨을 텐데 확실히 예전하고는 좀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같은 조직원들한테 보통 이런 걸 지시하는데 그렇죠. 서로 약간 뭐 이종 교배도 아니고 말이죠. 뭔가 이 전국적으로 유대 관계가 좀 더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SNS 이런 걸 통해서 연락들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독특한 상황이긴 하죠. 딴 조직한테 시켰다는 것도 독특한 상황이었는데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고 유튜버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유튜버 주장에 따르면 원래 이 황 씨가 무호흡증이 좀 심했다고 하고 그날 수면제 술 함께 먹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 선택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 있는 건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참 저희가 이제 이 조폭 관련들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상 제일 불필요한 이 존재가 바로 이 조폭이다. 예?